원더걸스 아니에요? 라고 그냥 해주시고 저희 때문에 한국말 배우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LA에 갔다. 이제 콘서트 오프닝 무대를 쓰고 그 LA 지역에 라디오를 나가고 그 투어 날에는 무대를 쓰기 전에 밖에 나가서 저희 오프닝 쓸 가수예요. 많이 보러 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공연이 다 끝난 뒤에 우리 또 팬 미팅을 하니까 그때 또 찾아오세요라고 이제 저희가 홍보를 하기도 하고 또 그 무대가 끝나고 이제 그 팬분들이 오시면 같이 사진 찍고 얘기하고 이렇게 이제 팬분들을 이제 만드는 이제 저희 팬 베이스를 구축하는 그런 스케줄들을 했었죠. 진짜 발로 뛰었었어요. 일어나서 준비하고 리허설하고 이제 나가서 팬분들한테 이제 저희를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공연을 하고 또 공연 끝나고는 또 팬분들이랑 만나서 저희 무대 잘 보셨어요. 저희 또 다음 뭐 해요. 이렇게 저희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같이 사진도 찍고 그런 추억도 남기고 그런 일들을 하루 종일 계속 했었죠. 공연과 공연 사이에 이제 도시가 가까우면 바로 그 다음날 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하루 동안 이제 워낙 넓으니까 하루 동안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서 자고 그날 또 다음날 아침에 공연하고 그래서 길면 이틀 정도 있었고요. 아니면 거의 하루 걸러 하루 이렇게 계속 공연을 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힘든 그런 스케줄이었을 텐데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이제 꿈을 위해서 한 거니까. 그래도 이제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은 있어요. 뭐 큰 도시에 가면 뭐 하루 정도 있어요. 그 지역 특산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장소 가서 우리도 구경하고 뭐 그런 시간은 주어졌죠. 이제 미국은 버스를 타고 투어를 다니는 게 보편적인 그런 방법인데 비행기로 이동하는 거는 뭐 돈도 돈이고 비용도 비용이고 시간적으로 효율적이지 않고 또 많은 스태프들이 한꺼번에 다 이동을 해야 되니까 버스로 투어를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서쪽에서 이렇게 동쪽으로 넘어갔다가 이렇게 남부로 이렇게 간다든지 이렇게 쭉 이렇게 도는 거죠. 버스가 되게 큰 투어 버스였는데 침대 칸도 있고 따로 휴식 공간도 있고 또 이렇게 취사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네. 커다란 캠핑카라고 보시면 돼요. 커다란 캠핑카. 네. 저희는 그때 이제 시작 단계였으니까 네, PD님, 박진영 PD님도 같이 타셨고 이제 저희 멤버들 그리고 또 매니저 오빠 또 같이 하는 스텝 언니들 다 함께 타가지고 다녔죠. 투어가 있는 날에는 투어 공연장에서 식사를 제공을 해주세요. 투어 전용 푸드 팀이 있는 거죠. 저희가 밥차가 오듯이 이제 그런 느낌으로 같이 다니시는 분들이 있고 쉬는 날에는 밖에 나가서 사 먹기도 하고 이동할 때는 저희는 이제 즉석밥 그리고 뭐 김치 볶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거나 아니면 뭐 라면 먹고 그랬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미 그 미국 문화를 조금 알고 있었으니까 뭔가 꿈 같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하다니 이 투어 버스를 타고 내가 오프닝 공연을 다니고 투어를 같이 다니다니 그럼 전 너무 신기했고 너무 즐거웠어요. 힘들었어요. 힘들지 않진 않았어요. 힘들었는데 몸이 힘든 것과 뭔가 그런 뿌듯하고 즐겁고 이런 건 다른 별개인 것 같아요. 몸은 힘들었지만 즐거웠어요. 뭐 그때그때 뭐 울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 성인이었지만 뭐 막내 멤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타지 생활이 힘들죠. 근데 그래도 혼자가 아니니까 좀 그때그때 서로 다독여주고 그러면서 지냈죠. 원동력은 꿈이죠, 꿈. 꿈꾸던 시장이었고
닿을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거기 함께 하게 된 그게 원동력이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반응도 조금씩 있었고 투어를 가면 갈수록 저희를 알아봐 주는 분들도 계셨고 미주 투어를 다녔을 때도 한인 분들도 계셨지만 다른 나라 분들도 많이 계셨고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너무 재미있었죠. 또 처음에는 노바디 춤을 아무도 모르고 노바디 노래를 몰랐는데 마지막 투어에서는 진짜 그 몇만 명의 이제 공연을 보러 와주신 분들이 같이 따라 불러주시고 그게 너무 신기했죠. 저스티스라는 그 아동복을 파는 이제 아동복이라기보다 약간 9세에서 한 초등학생들을 타겟으로 하는 이제 그 옷 브랜드가 있었는데 되게 유명한 옷 브랜드였는데 거기랑 이제 협업을 해서 저희가 앨범을 거기서 팔고 로고랑 저희 관련된 그런 티셔츠라든지 그런 거를 판매 같이 하는 네, 그런 협업을 했었죠. 의류 매장에서나 아니면 카페에서 음반을 파는 게 미국에서는 대부분 많이 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나가다가 노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음반 매장은 딱 거기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반 매장에서도 팔지만 다른 일종의 프로모션이었던 거죠. 하나의 마케팅 방법이었던 거죠.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많은 장르와 많은 타겟의 가수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틴 친구들이 다양하게 열려 있는 연령대잖아요. 뭔가 나의 취향이 아직 이렇게 막 딱 있지 않은 그래서 뭔가 음악적으로도 다양하게 품을 수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시아 소녀 5명이 있었으니까 뭔가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다 고려하고 저희 음악적인 색깔도 그 타겟이 제일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10대, 20대, 30대 취향이 또 각자 있고 아이돌 분들이 이제 10대, 20대 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잖아요. 그런 개념인 거죠. 뭔가 전혀 다르지 않아요. 이제 10대 세대를 트윈 세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좀 어린 10대 친구들. 아무래도 어리기도 했고 또 새로운 환경을 접하다 보니까 조금 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미가 이제 쉬게 되고 혜림이가 들어오게 됐죠. 2011년도에 이제 Two D Frontiers라는 곡을 활동하기 위해서 잠깐 왔었어요. 중간중간에 한국에 들어와서 다른 뭐 공연이라든지 아니면은 중국에서도 활동을 병행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앨범 활동은 2011년이 아니라 2010년이었어요. 2010년 Two D Frontiers 거의 1년 반 정도 만에 한국 활동을 다시 했죠. 그 투어 돌고 나서는 거의 8, 9개월이었죠. 2010년 저희가 5월, 6월 그쯤에 이제 투디 프론티어스 활동을 했으니까 뭔가 좀 더 현지화 전략이었던 거죠. 좀 더 그 노래에 더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미국에서도 이제 남미 시장이 크다 보니까 종종 이렇게 스페인어와 영어를 같이 녹음을 해서 발매하는 가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전략을 취한 거죠. 아예 3개 국어로 그래서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도 영어, 중국어, 한국어를 다 같이 한 번에 촬영을 했었어요. 체감한 경우들은 아무래도 그냥 라디오를 틀었는데 우리 노래가 나왔을 때 그리고 되게 큰 프로에서 섭외가 들어왔을 때 처음 가는 그런 나라였는데 우리에 대해서 알 때 그럴 때 체감을 많이 했죠. 특히 또 투어를 할 때 한인 분들의 비중이 대부분이었는데 다른 현지 분들의 비중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직접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찾아오신 분들의 비율이 좀 늘어났을 때 너무 신기했죠. 유럽에서도 그러니까 프랑스 분들이라든지
아예 다른 유럽, 저희가 아예 가지 않은 나라인데 좋아해 주시고, 한 번은 저희가 북미 투어를 끝나고 프랑스 니스라는 곳에 행사를 간 적이 있어요. 저희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유럽에서. 저희는 한 번도 유럽을 가본 적이 없는데 정말 처음으로 간 거였는데 알아보시고 노래를 알아주시는 게 너무 신기했었어요. 그때 지나가다 원더걸스 이렇게 해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아무래도 미국이 가장 큰 음악 시장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팝 노래를 듣잖아요. 그 영향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 또 미국에서도 이렇게 길 가다가도 원더걸스 아니에요? 라고 그냥 해주시고, 저희 때문에 한국말 배우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토론토였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그 7만 명? 그때 당시에 저희가 원형 콘서트 무대를 처음 접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원형 콘서트 무대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여서 저희가 그때 처음 그 조나스 브라더스 투어를 하면서 처음 겪어봤는데 너무 신기했고, 그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약간 꿈 같았어요. 또 기억에 남는 거는 저희가 원래 5, 6회만 하기로 했던 오프닝 공연이 전 투어로 확장됐을 때 그 무대가 있었거든요. 저희가 되게 대처를 잘했던 게 뭐였냐면, 원래는 그냥 공연만 했었어요. 앞에 막 춤을 가르쳐주고 막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마이크가 안 올라온 거예요. 노바디는 이제 앞에 마이크가 있는데 그 마이크가 아직 안 올라온 거예요.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래서 그 이제 타이밍 동안 예은이가 먼저 갑자기 춤을 가르쳐 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무대가.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전 투어를 함께 하게 됐거든요. 그 공연이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미국 진출을 했을 때. 위기를 기회로 만든 거였으니까 그 무대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큰 계기고 큰 기회였고, 저희 이제 미국 활동에 어떻게 보면은 큰 터닝 포인트였죠. 많은 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TV 출연의 기회가 됐고, 빌보드 100에 오를 수 있었던 기회였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은 친구들이었다. 저희 이름 그대로 원더걸스 이름을 해석해보면 놀라운 소녀들이잖아요. 놀라울 정도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친구들이었다. 열심히 살았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와,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힘들긴 했지만 신기한 순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게 되지? 어떻게 됐지? 그런 신기한 순간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원더걸스에 합류한 것 자체도 너무 신기한 순간이었고, 텔미도 그렇고, 뭐 다음 앨범들도 잘 됐지만 또 미국에 가서도 그렇게 성과를 그래도 어느 정도 낼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또 신기했고, 그냥 지금까지 되게 신기한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